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사실은 지난 5월 달부터 시작된 움직임인데요. 미 하원에서 일부 막가파 친중 의원들이 황당한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 한반도 평화법. 그러니까 이제 평화협정으로 가자. 종전선언하고 뭐 이런 소리입니다. 크게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 못하는데 얘들이 어떤 계산이고 이게 어떤 흐름인지 한번 짚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개판이 나면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 혹은 서방의 지도자, 자유세계의 지도자들은 미국에 대해서, 글로벌리스트들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에 대해서, 미국 깨좌좀에 대해서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되나 이 문제를 헝가리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민주당 친중파의 불장난인데요. 이게 한반도 평화법, 그러니까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라는 법입니다. 이 법은 언제 발의됐냐? 지난 5월 문재인 방미 때 발의됐습니다. 최근 한 명이 더 추가돼서 총 14명이 발의자입니다. 총 14명이 발의자인데 주도자는 누구냐?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 브래드 셔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발의한 사람들 보면 일단 친중파들이야. 로카나, 저 유명한 친중파거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야리꾸리한 한국계입니다. 앤디 킴. 나는 앤디 킴이 한 번도 북한을 제대로 겨냥하거나 혹은 중국을 제대로 겨냥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찬성한 걸 알지 못합니다. 앤디 킴 의원, 만약에 제가 하는 말이 좀 저게 뭐 너무 자기한테 부당하다 하면 이메일 주십시오. 제가 보기엔 당신은 친중 친북입니다. 뉴저지 출신이고요. 뉴저지 한국 교민들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네소타의 저 막가파죠. 일한 오마르. 그 다음에 저희 타이완, 그러니까 대만계인데 굉장히 친중 성향이 있어요. 그레이스 맹, 뉴욕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죠. 주디 추, 캘리포니아. 케이티 포터,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토마스 수지, 뉴욕. 그 다음에 알 그린, 텍사스. 메릴린 스트릭랜드, 워싱턴. 캐롤라인 말로니, 여기 뉴욕. 그 다음에 마크 포컨, 위스콘신. 그리고 추이 그레이시아, 일리노이. 드와이트 에반스, 펜실베니아.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14명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깊게 중국의 손길이 뻗어 있는 사람들이고 이 법 자체를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거는 북한을 위한 법이 아니고 당연히 대한민국을 위한 법은 아니고요. 중국을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이 처음 발의되기는 언제 발의됐냐? 이 사진 나올 때입니다. 5월 20일경입니다. 문재인 5월 방미에 발맞추어 발의를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문재인이 또 그 문재인 쪽에 그 교민 조직 이런 게 아마 엄청 뛰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발의돼서 조용하게 있는 척 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발악적으로 한 명이 더 추가돼서 드디어 14명이 발의자가 됐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이제 발의돼서 하원 외교위원회, 하원 소위로 회부가 됩니다. 그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이거를 본회의에 상정할 건지 말 건지 그걸 판정을 하는데 아마 본회의 상정은 힘들 겁니다. 그러나 기분 나쁘게 이렇게 자꾸 이런 위험한 법을 자꾸 발의해서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문재인 정부한테 지금 도움 안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마 중국, 베이징, 시진핑을 의식하고 항상 근사하게 차려서 바치느라고 지금 꼼지락대고 있는데 이거 저 문재인 정부한테 결코 도움 안 되는 법입니다. 이 법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은 근사하죠. 종전협정, 평화협정. 뭐 문제될 거 있냐? 전쟁 끝난 지 뭐 벌써 몇 년이야.
60년, 67년, 68년 됐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전쟁하랴? 이제 휴전협정, 정전협정을 종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바꿔야지. 여기에는 현대문명과 내종류 자유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북한이 정식 국가로 탈바꿈 합니다. 종전을 하게 되면. 지금 북한은 두 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전쟁 당사자,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로서의 전범국가이며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극악무도한 전체주의 체제로서 저거 국가로 노멀 스테이트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정상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그 차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국가꼴을 그래도 갖춘 척하니까 그거 완전히 왕따는 못 시키겠고 최소한은 대접을 해주면서 이 국제사회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라는 그 두 측면이 있는데 저걸 종전협정을 하는 순간 일종의 정상국가로 취급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극악무도한 전체주의 체제를 정상국가로 인정해 줄 거냐 국제무대에서. 그 문제가 1번 문제고요. 그게 뭘로 해석이 되는 거냐면 이 전후 질서를 그 판가름한 가장 중요한 연설로 꼽히는 연설이 있습니다. 1941년 1월 6일 루스벨트의 연두교소 연설입니다.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연설입니다. 이 루스벨트 연두교소 연설에서 루스벨트는 인류가 앞으로 4가지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살게 될 거다라고 미래를 전망을 했어요. 하나는 첫째 표현의 자유입니다. 북한에 없죠. 그 다음에 신앙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거 총살이죠, 북한에서. 기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게 이제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이 좌파들은 번역을 하고 또 그 먹모르고 우파도 그 번역이 그렇게 됐으니까 가난으로부터 자유. freedom from poverty로 하는데 아닙니다. 원어가 freedom from want입니다. want는 어떨 때는요. 굉장히 생물학적 차원의 그런 조건을 얘기해요. 잠자리, 먹이 뭐 이런 겁니다. 짐승에도 많이 써요. want는. want라는 단어는. 짐승에 대해서 가난하다라고는 얘기 안 하죠. 저 개는 부자개야. 저 개는 가난한 개야. 얘기 안 하잖아요. 저 개는 지금 가장 물질적인 조건, 가장 생물학적 조건이 충족이 안 되고 있는 상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게 기아로부터의 자유를 뜻해요. freedom from want가. 가난이라는 건요. 사회적 역사적 문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사회에 그 뭐 월 소득 한 150만 원쯤 되는 그 서민층을 타임머신을 태워서 그 사람이 쓰는 물건 다 바리바리 싸갖고 타임머신을 태워서 조선시대 1800년대 조선시대의 한양 그러니까 서울에다 딱 갖다 놓으면요. 그 물건 판 걸로 고래등 같은 집을 몇 채를 살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가난이라는 건 사회적 역사적 문맥이에요. 그러나 want, 기아 이런 건 생물학적 차원입니다. 저거로부터 자유스러워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포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fear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fear라는 거는 폭정과 학살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티러니와 massacre를 두려워하는 마음, 티러니와 massacre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폭정, 학살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냥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에요. 공황장애 공포 많이 느끼죠? 실존적 삶 그 자체에 대해서 공포 느끼는 상태가 공황장애인데 그 사람 어떻게 옆에서 도와줄 길 없잖아요. 정신과 약 먹이는 거 외에는. 사회체제가 뭐 해줄 게 없어요. 별달리. 그 병리적인 상태니까. 그런 공포가 아닙니다. 이때 공포는 뭐냐면 나 죄 안 졌는데 나 그냥 입 바른 소리만 좀 했는데 밤중에 가죽 잠바 입은 이상한 놈들이 차고 들어와서 나 끌고 나가서 개 잡듯이 잡아 죽이지 않을까. 고문하지 않을까. 이런 폭정, 학살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뜻합니다. 이 4가지 자유가 주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문명 단계로 인류가 나아갈 것이다. 나가야 한다. 나가게 할 수 있다. 이게 1941년 1월 6일 루스벨트의 State of Union 연두교소 연설에서 나온 겁니다. 이 4종류 자유선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이때는 아직 미국이 유럽 전쟁에도 참여를 안 했고
태평양 전쟁에도 참여를 안 할 때예요. 아직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물건만 내주고 있지 군수 물자만. 그걸 루스벨트가 민주주의의 요새, Arsenal of Democracy라 그랬죠. 그래서 마구 물건을 대줬어요. 그것만 했지 참전은 안 할 때요. 이 연두 교서에서 미국이 무슨 얘기를 하냐, 루스벨트가 굉장히 애둘러서 표현해요. 지금 미국의 현재의 이런 사회 분위기, 현재 여론 상태를 전제로 했을 때 그냥 미국이 뛰어들어서 유럽과 아시아 한꺼번에 다 정리해! 라고 뛰어들 수가 없다, 상태가. 좀 더 무르익어야 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연설에. 이게 무슨 얘기냐. 41년 1월에는요, 아직 소련과 나치가 전쟁을 안 벌일 때입니다. 소련과 나치가 쎄쎄쎄 좋은 사이 불가침 침공 상태입니다. 그게 언제 깨지냐? 41년 9월에 나치가 소련으로 쳐들어가면서 깨집니다. 오퍼레이션 바바로사. 오퍼라ți옹 바바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거예요. 그 나치의 전격 침략 작전. 41년 9월입니다. 또한 41년 12월에 일제가 진주만 공습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41년 12월 6일 일제의 진주만 공습 이후에야 국제 조건이 무르익은 다음에야 뛰어들어서 전력을 다해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2년, 3년, 4년, 3년 반 만에 평정을 해버립니다. 이거를 딱 내다보는 연설이에요. 저 연설이 그래서 굉장히 손꼽히는 연설입니다. 그렇게 갈 거다 이거예요. 국제적 조건이 무르익어서 미국이 뛰어들 수밖에 없고 미국이 뛰어들면 이거 이 판 정리한다. 그런 게 딱 깔려있는 연설이에요. 저 연두교서 연설이. 그러면서 이 판 정리된 후의 세상은 네 종류 자유, 아까 말씀드린 표현의 자유, 신앙 종교의 자유, 기아로부터의 자유, 폭정, 학살,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네 종류의 자유가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가 될 거다. 그런 쪽으로 인류가 발전해 간다. 오케이. 지금 중국 보자고요. 다른 거 다 떨어도 뭐 중국이 자유화됐으면 더 잘 살게 됐을지 몰라도 어쨌거나 등소평 이후로 뭐 10억, 14억 중국인이 역사상 제일 잘 살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기아로부터의 자유로부터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중국이 마지막으로 굶어 죽었던 게 모택동 때, 대약진 운동 때 한 7천만, 5천만 굶어 죽은 게 마지막입니다. 아마 문혁 때도 좀 굶어 죽긴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중국이 굶어 죽은 적이 없어요. 60년 전 이래로 대규모로 아사한 적이 없어요. 중국이 그리고 굉장히 생활 수준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중국은 저 네 종류 자유 중에 기아로부터의 자유 하나 딱 국민한테 입에다 빵 물려주고 나머지 세 개 짓밟은 거예요. 표현의 자유, 신앙 종교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셋은 전혀 중국 주민에게 중국 공산당이 제공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떠냐? 저 넷 다 아무것도 제공한 바 없어요. 자, 반문명 국가다. 이거 반문명, 반인류 국가예요. 저 자체가. 지금 유엔 자체가 저기를 제노사이드 체제라고 규정을 했고 히틀러와 같은 그러니까 대량 학살 체제고 히틀러와 같은 체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저거를 국가 대접을 해주게 된다고요. 종전 협정을 하는 한. 그럼 이 자들은 전체주의 부역자네. 앤디킴 의원님, 당신은 전체주의 부역자야. 히틀러보다 더 지독한, 히틀러는 지 백성 굶겨 죽인 적 없어. 당신 부끄럽지도 않아? 이런 자들이, 이 자들이 전체주의 부역자들이에요. 근데 결국 누구를 위해서 부역을 하는 자들이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고요. 예를 들어서 한반도 평화협정. 그거 되면 주한미군 철수합니다. 주한미군 철수합니다.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관한 미국 법이 통과되면요. 분명히 거기 한 항목 박힙니다. 이 법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는 상관이 없다. 박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대방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공격해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가 돼요. 왜냐? 저렇게 돼서 한국이 불그레 해주면은 미국 나가라, 미국 나가라. 그러고 10만 명씩 몰려다니면 미국 나가게 되죠. 필리핀에서 일어났듯이. 그러나 저 협정 자체가 주한미군 나가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저 협정은 뭐를 겨냥하냐? 직접적으로 유엔 사령부를 겨냥합니다. 유엔군 사령부.
유엔군 사령부는요, 유엔 역사상 유일한 사령부입니다.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있은 적도 없어요. 유엔 평화유지군과 다릅니다. 저거는. 전투를 하기 위해 들어왔어요.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의 남침을 꺾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유엔 역사상 유일한 사령부예요. 두 번째로 유엔 스스로 유엔 사령부는 유엔 소관 아니에요. 그거 미국 소관이에요. 라고 답을 했어요. 1990년대에 북한이 유엔 사무총장한테 유엔군 사령부의 지위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때 유엔군 사령부 얘기는 우리한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건 미국이 운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한 미군 위에다가 유엔군 사령부라는 그 하늘 덮개를 하나 더 침으로써 거기에다가 이제 16개국, 15개국 다른 나라를 줄줄이 끌어들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종전협정 서명한 거 보면요. 당사자가 유엔군 사령관이에요. 유엔군 사령관으로 돼 있어요. 당사자가. 종전협정 서명 당사자가 유엔군 사령관이라 조선의원군의 팽덕회, 북한 인민군의 김일성,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이에요. 클라크인가 그렇죠? 이게 그 타이틀을 유엔군 사령관으로 했다고요. 서명을. 그리고 업저버로 미군 장군이 아래 2명에 깔려 있고 서명 당사자에 5명인가 서명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시 말하자면 유엔군 사령부가 있으면은 북한 급변 사태 때 자유세계가 유엔군 깃발을 딱 앞세우고 들어갈 수 있는 기적의 깃발이에요. 저게. A flag of miracle이에요. 북한 급변 사태 때 자유세계가 자동 개입할 수 있는 기적의 깃발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저건 거꾸로 뒤집어 표현하면 한반도 종전에 의해서 종전협정, 평화협정에 의해서 유엔군 사령부가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하면 유엔군 사령부가 없어지는 거고 유엔군 사령부가 없어지면 북한 급변 사태 때 자유세계가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 북한이 영구적으로 중국 식민지라는 걸 국제적으로 공인해 주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저거는 중국 공산당 받들어 모시는 법이다. 저걸 통과시키려고 뛰어다니고 있는 문재인 일당은 중국 공산당을 받들어 모셔서 동포의 절반을 중국의 영원한 식민지 노예로 내주고 있는 매국노 반역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유엔군 사령부가 있으면 무슨 일이 펼쳐질 수 있냐. 6단계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첫째, 북한이 내파하겠죠. 견디다 못해서 저 뚱땡이 저 어리석은 놈 잡아치우고 우리가 직접 해. 안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트럼프 때 거기 직전까지 갔다고요. 두 번째, 그럼 유엔군 사령부 깃발 아래 자유진영 다국적군이 진입을 해요. 한국군이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의 일환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유엔군 사령부가 나서서 유엔이란 이름이 있으니까 유엔에 딱 제안을 하는 거예요. 거기 유엔 임시행정기구, 유엔 트랜지셔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북한 지역에 설치해 줄 것을 유엔에서 논의해 주십시오. 중국이 못한다고 발을 못 빼. 왜냐하면 이미 유엔군이 들어와 있으니까 저거에 중국이 비토를 못 놔요. 그럼 비토 놓으면 더 좋지. 유엔군 사령부가 그냥 임시행정기구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유엔이 딱 제안을 한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임시행정기구가 이제 들어와서 5년에서 한 10년 가. 자, 그동안 우리가 이제 북한에 이제 그 기업도 막 들어가고 막 외국인 투자도 막 우리 쪽에서 북한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죠. 국가가 아니니까 임시행정기구니까 그것도 외국인이 주도하는. 그리고 외국인 투자할 때 누가 개런티 하냐고. 그걸 대한민국 기업들이 나서서 개런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런티 해줄게. 컨소시엄 짜고. 그래서 막 시멘트 공장 짓고 도로 짓고 철도 짓고 막 들어가요. 그냥 저 운타 때 이미.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물건. 개성에서 만든 것도 메이드 인 코리아 레이블 달았는데 운탈에서 만들어진 거를 왜 메이드 인 코리아 레이블 못 달아? 우리가 울고 다니는 거지. 국제사회에서 우리 저기 뭐 몇천 년 동안 같은 민족이고 잠시 이 체제가 이런 건데 서로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기서 만든 것도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 레이블 쓰겠다. 울고 다니고 또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의 조항을 바꾸면 되거든요. 국내에서.
국내에서 지금 핵심의 몇 퍼센트 이상이 돼야 메이드 인 코리아 제조국 한국 대한민국을 붙일 수 있는데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검수한 걸로 붙일 수 있어. 그리고 여기 통해서 우회 수출시키는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로. 그럼 단가가 좋아지고 품질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품질 관리 체제, 여기 표준 체제, 여기 교육 체제, 교육 전문가들 다 그냥 그 엔지니어, 의사 전부 다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한 100만 명, 50만 명 자원봉사, 준자원봉사로. 전 운타 때 일어나는 거 50년, 5년에서 10년. 그럼 이제 북한이 앞가림하고 자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주민이.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자유조선이 건국되는 거예요. 그 자유조선과 대한민국이 Free Korea Confederation, 자유코리아 국가연합 딱 맞는 거죠. 그러면서 국방과 외교만 단일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북에 대해서 당장 한국과 같은 복지 수준 이런 거 다 책임져 줄 필요가 없다고.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고요. 악착 같은 사람들이고요. 헝그리 정신으로 중무장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다 책임져? 책임질 거 없어요. 국방, 무기 이런 건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 야, 우리가 신무기 뭐 소총 20만 정 할 테니까 그쪽 가서 써. 그쪽 병사들 다 들어와. 20만 명. 인구 하자. 우리 60만 가는데 남쪽에서 40만, 너희 20만. 너희 장교 아직 믿을 수 없으니까 장교는 우리로 가고 거기 그 군인들 전부 먹고 자고 어쩌고 저쩌고 우령하는 거 그건 우리가 다 댈게. 외교? 외교 그거 우리가 우리 전체 외교부 외교관이 700명인데 1000명인데 오케이. 너희 330명 와. 우리 660명 갈게. 그래서 외교부 하나. 근데 뭐 출장 다니고 외국 공간 나가고 거기 자동차 싸 쓰고 뭐 음식 사 먹고 활동하고 오케이. 그건 다 우리가 낼게. 이거는 돼. 나머지는 할 거 없어요. 나머지는 외자 진출하는 거 민간 차원에서 혹은 가끔 정부 차원에서 개런티 해주는 거. 지불 보증. 우리 그 지불 보증 없어가지고 광부들 나가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저기 뭐 믿고 차관 주냐 하니까 차관 학교 지불 보증이 안 되네. 외화를 못 버는데. 그래가지고 광부 나가고 간호사 나가고 그 앞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 엉엉 울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들 임금을 가지고 내가 지불 보증했다. 임금을 갖고 지불 보증한 거예요. 광부 간호사의 간호원의 임금 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월남전에서 벌어들이는 돈, 그 외화, 그 미국에서 오는 그거 가지고 지불 보증하고 그거 가지고 차관 뻥튀기해서 일으키고 그걸 지불 보증으로 삼아준 게 누구냐? 국제금융브로커 아이젠버그. 유대계 금융브로커. 그 사람은 또 누구냐? 제 추정인데 프란체스코 돈너 여사의 집안 동양 뿌리예요. 그 돈너 여사 제 추정인데 뿌리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접경에 유대인 집단 거주 지역이 있었어요. 갈리시아. 이 갈리시아에서 나중에 히틀러가 80만인가 60만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죽인 유대인의 10분의 1인가 8분의 1이 갈리시아에서 죽인 거예요. 그 갈리시아에 있는 청년이라고 아이젠버그가 19살 때 저기 히틀러 쪽 들어오는 거 눈치채고서 튀었어요. 먼저 튀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땐 샹하이에 뭐 온갖 금융브로커들 다 모여서 살 때니까 샹하이에 브로커로 있다가 그리고 나서 샹하이가 이제 공산화되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내전 와중에서는 이제 일본으로 갔죠. 그래서 동경 쪽에 금융브로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구권과 이런데 한국 동구권도 많이 그 정보 빼냈고 그 한국이나 후진국 쪽 금융브로커 하면서 지금도 소공동에 아마 아이젠버그 상사 사무실이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삼성이든 현대든 어디든 뭐 SK든 잘 나가는 대기업들 60년대에 아이젠버그 차관 안 쓴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아이젠버그가 언제 들어오냐면 우남 이승만 대통령 때 한국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프란치스카 여사의 초청으로 들어와서 그 청년이 우남한테 인사를 하죠. 근데 우남 이승만 대통령 때는 이제 저것도 많이 받고 그럴 때니까 원조도 많이 받고 그럴 때니까 또 이런 차관 이런 건 별로 안 일어날 때여서 아이젠버그 금융이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아이젠버그 금융으로 가죠. 근데 그때 아이젠버그가 이제 그 차관을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를 한국 쪽에 집어넣었는데
이 집어넣을 때 지불보증 수단이 없는 거예요. 지불보증 수단이. 그거를 이제 그 독일에 간 광부와 간호원의 급여가 달러로 받는 급여가 지불보증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부 간호원들이 그걸 그 당시에 아마 서류에 오케이를 해줬을 거예요. 나는 원화로 받고 뭐 급여 중에 5분의 4는 고국의 원화로 받고 5분의 1은 나는 현지에서 써야 되니까 달러로 받는다. 현지화로 마르크로 받는다. 근데 5분의 4에 대해서는 여차저차해서 하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돼 있으니까 이 달러 베이스가 정부의 외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외환이 예를 들어 정부에 우리가 1년에 뭐 1억 달러, 뭐 5천만 달러 올 수 있다. 그럼 오케이. 그거의 10배 5억 달러까지는 차관. 이렇게 된 거예요.